김진아 양양군수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10일 오전 양양군청과 김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해양 정화 활동 중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팀원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처분 1년 만에 법원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폐광한 지 30년이 된 영월 상동의 텅스텐 광산이 내년 재개광할 계획입니다. 연간 100톤씩 채광을 해도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침체됐던 상동 지역의 활기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2일부터 2024 강원 세일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강원더몰과 18개 시군몰 등이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3사도 할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김진아 양양군수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10일 양양군수 집무실과 인허가 부서 김 군수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현직 군수의 금품 수수 의혹에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양양군수 집무실에서 서류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가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10일 수사관 10여 명을 양양군청에 보내 군수실과 비서실, 인허가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2시간가량 이어졌고 경찰은 인허가 관련 서류와 김진아 군수의 휴대폰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어 김 군수의 자택에서도 40여 분간 압수수색을 벌여 안마의자 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입니다. 강제수사 필요성이 인정돼서 오늘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포렌식 등을 통해서 이제 명확히 수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12월 양양군 강연면의 한 카페 내부 한 여성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가린 뒤 김진아 군수로 추정되는 인물의 자켓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민원인 A씨는 자신의 펜션 진출입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 군수에게 현금을 건넸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선물을 제공하고 안마의자까지 전달했다며 주문 내역 등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이 여성은 김 군수가 차량과 카페 등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한 것도 다른 사람이 또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제가 저한테 뭔 피해가 가더라도 그분이 군수직은 그만둬야 된다 생각해서 제보했어요. KBS가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하자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하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증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조만간 김진아 군수를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아 군수에게 답변을 요청했지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각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청에서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지난해 해양 정화 활동 중 소방관이 숨지는 사고와 관련해 함께한 팀원들이 징계를 받게 됐다는 소식 단독으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강원소방본부는 체육 행사를 걷기 행사로 하라는 지시를 위반했다며 복종의 의무 등 공무원법 위반을 적용해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요. 징계 처분 1년 만에 법원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지난해 8월 소방공무원 A씨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A씨가 지난해 5월 직장체육 행사의 일환으로 수중정화 활동에 참여했는데 이걸 지시 위반으로 본 겁니다. 소방본부는 당시 A씨와 팀원들이 직장체육 행사를 걷기 행사로 진행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어기고
임의대로 수중정화 활동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했습니다. 출장 신청서 작성 당시 출장지가 정해지지 않아 장소를 관내로 기재한 것도 규정 위반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법원이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가 강원소방본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반년 만입니다. 대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역량들을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인 건데 재판부에서 교육을 목적이라고 판단해 주신 거는 다행인 거고요. 법원은 A씨가 상급자의 승인하에 수중 정화 활동에 나선 만큼 이를 복종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강원소방본부가 제기한 직장이탈 금지 위반에 대해선 업무의 연장이라고 봤습니다. 상관에게 보고 후 수중 정화 활동에 쓸 장비를 챙기러 자택에 들른 것을 무단이탈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소방장비 보관 규정을 어기고 소방서 소유의 공용장비를 사용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대부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가 반출 대장을 기록한 후 장비를 사용한 데다 목적이 구조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출동에 꼭 필요한 장비들은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고 그 외에 나머지 장비로 저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건데 그 훈련하는 장비도 사실 출동 장비를 제외하고 나니까 팀원들 5명, 6명이 훈련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인 건 맞거든요. 이런 지원들이 잘 되면 대원들이 현장에서 활동하는데 아무래도 법원은 강원소방본부가 A씨에게만 징계 처분을 내린 점에 대해서도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원소방본부는 징계 당시 A씨에게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나머지 팀원 3명에게는 불문 경고를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균형을 잃은 과중한 처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씨가 다른 대상자와 비교해 더 중한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판단 요지입니다. 강원소방본부는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소청에서는 그 원고 분이 패소하신 거고 그냥 불법해서 소송을 제기하신 건데 그 양자 의견이 다른 것처럼 사안이 이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소방장비가 넉넉히 보급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도 장비가 부족해 개인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은 만큼 열악한 장비 보급에 대한 개선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오는 12일부터 2024 강원 세일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소비자들은 강원더몰과 18개 시군몰, SSG닷컴, 우체국 쇼핑에서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강원 곡간에서는 절임 배추 등 시즌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강원쌀은 오는 14일부터 10일간 온라인몰에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농협 하나로마트와 대형마트 3사도 오는 24일부터 할인을 진행합니다. 폐광한 지 30년 된 영월 텅스텐 광산이 내년 재개광합니다. 텅스텐은 반도체와 2차 전지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로 텅스텐 최대 소비국인 우리나라는 95%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데요. 연간 100만 톤씩 캐내도 6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합니다. 광산 개발 재개에 지역은 물론 업계의 기대가 큽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30년 전 폐광한 영월 상동 광산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난 8월 착공한 텅스텐 성광장 조성공사가 2달 만에 공정률 14%를 넘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업권을 인수한 캐나다 기업 주식회사 알몬티 대한종석이 내년 말 시범 채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알몬티 대한종석은 10일 성광장 현지에서 사업 비전 선포식을 열고 텅스텐 생산 재개를 공식화했습니다. Be under no illusion, we are creating something here which is going to have a dramatic impact, not just on Korean availability of tungsten, but for all of our friends' availability as well. 텅스텐은 반도체, 2차 전지 등 미래 산업에 필수적이고 희소성이 높아 세계적 소비가 늘고 있는 핵심 광물입니다. 현재는 전 세계 텅스텐 소비량 대부분의 공급을 중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상동 광산은 90년대 값싼 중국산 텅스텐이 수입되면서 개발 가치를 잃어 폐광했습니다.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광물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5,800만 톤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년 100만 톤씩 캐내도 6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우리나라 텅스텐 수입의 중국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영월군은 지역이 가진 희소 광물의 가치를 더 높이기 위해 상동 지역 일대에 산화 텅스텐 생산 생태계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상동광산의 재개발은 단순히 자원 개발을 넘어서 영월이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산화 텅스텐이 제조와 수출을 통해 텅스텐 글로벌 공급망의 한 축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상동광산의 텅스텐 정광 생산은 내년 말, 산화 텅스텐 제품 생산은 이르면 2026년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와 영월군은 텅스텐 재생산에 따른 직간접 고용 효과는 1,750여 명, 강원도 내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5,3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만 명이 거주하던 경제성장 중심지에서 인구 1,000명이 사는 소멸 위험 지역이 된 영월 상동읍이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희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4년 100년 유망 중소기업 22개 사례 선정했습니다. 100년 유망 중소기업은 도내 우수 장수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업을 발굴해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선정된 100년 기업과 유망 중소기업은 현판과 인증서를 받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우대,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도 제공됩니다. 강원 직업 트라우마 센터가 원주 우산공단 인근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기존에 운영하던 강원 근로자 건강센터 내에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구축하고 심리치료 상담실과 심리지원단 등을 구성해 10일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직업 트라우마 센터는 중대 산업사고, 직장 내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등 충격적인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들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심리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지난 4일 블라디보스토크 현지에서 동해 지역 탁주 제조업체인 낙천 막걸리가 러시아 현지 수입업체와 1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북방물류산업진흥원과 동해시 관내기업으로 구성된 동해시 사절단은 지난 9월 30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SNS 강원 세일즈단에 참석했습니다. 동해시 사절단은 강원특별자치도 러시아 본부와 함께 홍보관을 운영해 도내 다양한 제품들을 전시했으며 동해시 지장수 막걸리는 현지에서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 청년과 함께하는 9인 구직 해피데이에 370여 명의 구직자가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2일 원주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기업 채용관 24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5개 부스 등 38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이날 24개 기업에서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했으며 242명의 구직자가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39회 양구 양록제가 오는 11일 개막합니다. 행사 첫날에는 양구 군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양록제례와 타종식 등 행사가 열립니다. 또 행사 이틀차에는 트로트 가수가 출연하는 특별 공연과 족구, 개주 등 체육대회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원랜드가 하이원 통합관광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외국인 유치 마케팅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아시아 25개국에서 500여 명이 참가하는 제19회 아시아 모델 페스티벌이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최됩니다. 또 12월에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양양 공항으로 1000여 명의 필리핀 관광객이 4차례에 걸쳐 하이원 그랜드 호텔과 스키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